네, 북한이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벌이고 서해 NLL 부근에 대규모 또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고려대 조영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군단장 9명 중에 6명을 물갈이를 했어요. 네. 이 대규모 숙청, 어떤 의미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군에 대한 대규모 숙청의 시작은 지난 7월에 리용호 총참모장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최근 이제 알려진 바대로 군단장 9명 중에서 6명을 교체했다. 이거는 북한 군 역사상 아마 대규모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군부가 장악해왔던 외화벌이 사업도 당과 내각으로 이관을 시켰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군부 돈줄도 이렇게 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충성심은 강조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되면 군부 반발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 군부의 권한을 조금 약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예.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려 올라가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 대회를 했는데 그 당대표자 대회의 주요 골자는 제가 보기로는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간다.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거였고. 네. 그러고 그 과정 중에서 지난 김정일이 위원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군부가 실제적으로 북한 경제에 끼친 폐악이라고 그럴까요? 해악이 굉장히 컸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화벌이를 독점한다든지 또는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독점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옮겨왔고, 이것이 지금도 이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북한 군부 숙청을 통해서 그리고 돈줄을 죄는 과정에서 군부를 장악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선당 정치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가 그런데 이 NLL 부근의 병력을 계속 증강을 시키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군에 대한 그 입장이 한쪽에서는 이 채찍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당근이라는 두 개의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군을 너무 억압해버리면 사회주의 국가,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통치 체제의 관행을 보면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에 지금 굉장히 이 군비를 조금 많이 증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거기 서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죠. 지난 8월에 무도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전력 증강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특수부대나 헬기까지 맞아요.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발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일단 도발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이 전력 증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지난 9월에 아마 북한에서 헬기 2개 대대에 대한 훈련을 했는데 그때 참여한 헬기가 한 7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70여 대 되는 헬기가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대로 복귀하지 않고 아직까지 거기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 1월에 그쪽에 공기부양정의 대대가 새롭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도에는 지금 특수군 병력들이 지난 때까지는 관측될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관련 당국에서 발표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로 이렇게 2배 정도 늘었군요. 증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연평도 포격 도발이 2년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북한 4군단이 그게 핵심이었는데 얘네들이 감청 부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감청을 하는 지역이 140km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수도권까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통화하는 거 다 또 감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저희들이 특히 민간인의 통화까지는 우리가 자제할 수는 통제할 수는 없지만 네. 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군이라든지 이런 통화 같은 거는 자제를 하는 거가 맞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좀 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감청부대에서 감청을 하는 정도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 감청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도 자료를 보면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 중요한 자료들이 전부 다 노출되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심각한데요.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북한이 선거철만 되면은 근데 이렇게 긴장감을 쏙 고조시키거든요. 예. 참 이렇게 북한이 선거 개입을 계속하는 의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예전에도 북한에서 우리의 이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는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드릴 거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노골적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는 칭찬이나 또는 비호를 하고 불리한 사람에게는 비난을 강도를 굉장히 높인다.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의 대선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가 언론 매체나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횟수도 많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선 개입의 강도를 매우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NLL을 통해서 저강도로 강도를 개입하는 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30여일 남았습니다만, 네. 남았습니다만 그 강도를 굉장히 높여갈 것 같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20대와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SNS를 통한 대선 개입 활동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기는 합니다. 예. 네. 김정은의 대남 명령 1호가 대선 개입이었으니까 김정은의 이런 치밀한 전략들 좀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